자, 보면 칼만 필터, 이번 과목이 칼만 필터죠. 뭐, 칼만 필터로만 이루어진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뒤에 뭐, 언센티드 칼, 이거 이제 오늘 칼만 필터 하고, 그 다음에 칼만 필터에 그러니까 응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확장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그 다음에 언센티드 칼만 필터, 그 다음에 파티클 필터, 이런 식으로 필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쭉 나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뭐 지금 하고 있는 칼만 필터,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그 다음에 언센티드 칼만 필터까지는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칼만 필터 기초의 내용의 어떤 흐름,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쯤에 파티클 필터도 할 텐데,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해요. 이름은 뭐 필터란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라고 짐작은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은 비슷하지만 방법이 많이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강의에서 설명하는 칼만 필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요. 공학에서 칼만 필터는 엄청 많이 씁니다. 뭐 로봇 제어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센서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여러분이 관측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눈이라는 센서, 여러분 눈으로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눈밖에 없겠죠. 근데 그 외에 뭐 각종 센서들 많이 사용하겠죠. 센서들에서 나온 데이터가 진짜 정확한 거 맞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모든 센서는 노이즈 혹은 에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uncertainty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런 부정확한 불확실성이 있는 센서의 정보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파라미터들을 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조는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죠. 요거랑 거의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칼만 필터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칼만 필터고요. 잠깐만요. 잘 안 써지네요. 이 전반, 요 네모가 칼만 필터예요. 이게 칼만 필터의 어떤 블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죠. 그 측정값 ZK가 K는 현재 시간을 말해요. 현재 시간. 오케이? K는 현재 시간이에요. 왜 T를 안 썼냐면 T는 연속된 현재 시간이고 K는 불연속된 현재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바로 뭐 1초 전, 2초 전, 3초 전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그 시간, 그걸 의미하고, 보통 T는 그냥 연속된 시간이야. 그러니까 뭐 1, 1.1, 뭐 1.12, 1.12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소수점까지 계속 가는, 무한대로 나가는 그런 이제 연속된 시간이고, K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시간을 보통 말해요. 1초든 10초 단위든 5초 단위든, 여기서는 한 번 계산하는 시간을 K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하고 계속 하긴 하죠. 계속 계산은 여러 번 하지만 그 계산하는 주기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K를 보통 많이 씁니다. 자, K라는 현재 시간에 측정값이 들어와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센서를 쓰겠죠? 센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요. 그래서 센서 쓰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의 센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올 거야. 그 정보를 ZK라고 할게요. 그쵸?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야. 그 정보가 칼만 필터라고 하는 요 블럭 안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계산을 막 합니다. 이 계산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 그냥 바로 짐작이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내려가죠. 첫 번째 블럭에서 초기값 한번 계산하고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그럼 두 번째 블럭으로 가죠. 이제 이게 우리는 첫 번째 블럭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건 0번 블럭, 이건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4번 블럭이라고 하는데, 0번 블럭은 이름을 왜 0번 블럭이라고 했냐면 딱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하거든. 실질적으로는 1번에서부터 4번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그럼 이거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칼만 필터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설계하고 나면 여기는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 내부 블럭을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블럭을 통해서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이 블럭, 4개의 블럭, 뭐 위에 초기값 포함해서 5개 블럭이긴 하겠지만 이 4개의 블럭을 계속 이게 끝에 가서 4번째 블럭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반복. 왜요? 돌아가잖아.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네요. 0번으로 안 가고 1번 위로 가네요. 그럼 이건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계속 반복이라는 얘기죠? 응? 우리 이 에이지텍 센서 융합 개론의 첫 번째에서 했던 재귀적 모양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런 재귀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 시간 초반에 재귀적인 방법, 그냥 뭐 평균, 여러분 너무 쉬운 거잖아. 굳이 그런데 그 평균을 들어서, 예로 들어서 재귀적인 방법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오로지 이 칼만 필터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 앞부분에 재기적이니 뭐니 해서 뭐 저주파 통과 필터니 뭐 평균 필터니 뭐 이동 평균 필터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요거 하나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블럭을 통해서 측정된 센서 값이 들어가고 나면 이걸 반복적으로 계산하면서 계속 값이 나와요. 계속 여러 번 나와요. K번이라는 시간에 값이 하나 나오고 어떤 값? 여러분이 원하는, 궁금해하는 XK 값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추정값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추루값은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거는 추루값이야, 추루값.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추루값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건 뭐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알고 싶지만 사람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고, 그쵸? 신의 뜻을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추정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추정, 뭐예요?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야. 아, 하늘의 뜻이 이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그 추정이 이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좀 이상한데, 햇이라고 보통 나 여기서 부를게요. 햇. 모자 쓴 거야, 모자. 그러니까 뭐냐면 추루값이 궁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추정만 할 뿐이야. 아마 이거 아닐까? 라고. 오케이? 그런데 이 칼만 필터의 아름다운 점은 이 절차를 K가 아니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혹은 이 전에 K-1, K-2 이 전에도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값을 계속 집어넣을 거고 여기서도 계속 값이 계속 나올 거예요. K-2, K-1, K 플러스 1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해왔고 계속 나갈 거야. 계속 센서 값이 들어오고 계속 이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걸 한번 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계속 반복 이 사이클을 계속 돌거든요. 이때도 한 번 돌고 결과가 나갔고 요때도 한 번 넣고 반복해서 나갔고 요때도 측정값을 넣어서 반복해서 나갔고 이때도 넣고 반복해서 나갔고 이때도 넣고 반복해서 나갔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게 이 값이 요 추정값이 얘를 점점 추루값 쪽으로 가까이 가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칼만 필터의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장점 중에 하나예요. 계속 반복하면 이 추정값이 추루값에 가까이 갑니다. 요 기호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말 나온 김에 추루값하고 추정값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잘 확대해서 보면 X, K 현재 시간이,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X의 이건 추루값이고 이거를 추정을 하는데 옆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요. 이거는 이제 책마다 달라요. 여러분, 교수님, 제가 봤던 책에는 이런 기호 없는데, 그쵸? 이게, 웃긴 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위에다 이렇게 그냥 바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 뭐, 이렇게 쓰고, 또 뭐 어떻게 쓰더라? P라고 쓰나?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한 기호를 쓰는데 이 책에서는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 예측입니다. 이건 예측. 그럼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측은 언제 해요? 현재를 예측하고 싶어. 이건 현재잖아. K는 현재잖아. 현재 추정값을 예측한 거야. 그럼 언제 예측하겠어? 예측이라는 건 항상 과거를 예측한다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미래를 예측하죠. predict니까. 그쵸? 이거는 predict예요. predict. 그럼 결국 뭐예요? 요 K라는 순간 바로 전에 그치? 그게 뭐 K-1일 수도 있고 혹은 K-1과 K라는 그 중간 시간에 이 추정값을 사람은 이게 절대값을 알 수는 없으니까 추론값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추정값을 미리 예측을 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예측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마이너스 오른쪽 위에다 마이너스 씁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요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자, 이 네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찬찬히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봅시다. 우리 칼만 필터는 4단계라고 했는데 4개의 블럭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다음과 같이 예측 단계입니다. 이거 프리딕트겠죠? 아까 얘기한 프리딕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호로 보면 마이너스, 즉 xk 현재 시간 k 현재 순간 k에 내가 궁금한 x 그쵸? 내가 궁금한 x의 추정값을 예측을 하는 거야. 언제? 바로 뭐 현재 순간 바로 전이겠죠. 뭐 k-1일 수도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혹은 바로 k-1과 k라는 그 순간에 그쵸?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시간이 이제 t라고 흘러간다고 보면 k라는 k-1이라는 순간, k라는 순간, k 플러스 1이라는 순간이 있겠죠. 요 k라는 순간에 나는 x 요거를 예측을 하고 싶고 요때는 요거를 예측하고 싶었겠죠. 그쵸? 요거는 k-1이라는 요걸 예측을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예측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측을 언제쯤 요거를 xk 이 hat을 예측을 하려면 언제쯤 하겠어요? 요때쯤 하겠지. 요 중간 사이에 K가 바로 되기 직전에 요때쯤에 아마 여러분은 XK 이게 예측을 해서 여러분 바람은 이거지. 이게 얘랑 같기를 바라겠죠. 예측을 요 바로 전 순간에 했는데 그쵸? K라는 순간 바로 직전에 했는데 내가 예측한 요게 얘랑 맞아. 그럼 너무 예측 잘한 거지. 그쵸?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예측도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건 뭐야? 이거잖아 바로.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좀 확대할게요.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자 xk 요거는 자 xk의 요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K라는 순간 바로 직전에 뭔가 예측을 하고 싶어. 그럼 예측을 뭘로 하겠어? 그쵸? 아까 설명한 요 그림이죠. 자 K라는 현재 시간인데 요때 XK 요 햇을 예측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요걸 하기 위해서 바로 전 K라는 순간 바로 직전에 얘를 예측을 했어. 이렇게 얘를 예측을 했죠. 뭘 바라면서? 이 예측한 게 XK 햇하고 같기를 바라면서 예측을 했겠지. 그러면 예측을 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여기서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전에 요 전 순간에 얘는 알고 있는 거거든.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값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인 xk-1의 추정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나는 얘를 예측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말이 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추정값을 예측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금방 내가 지금 설명한 요 방법도 좋은데 요 수식이 원래는 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이 칼만 필터가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어
뭐 로봇,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로 이제 제어랑 로봇 쪽을 하니까 요쪽에서 쓰고 있는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state space 혹은 state equation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긴 해요. 이 값은 이 수식, 요 식은 원래 상태 공간 쪽에서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거를 이 지금 책은 오히려 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맨 뒤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거기를 갔다 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또 두 가지 컨셉, 하나는 그 컨셉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적어줄게요. 상태 공간이라는 컨셉이 있고요. 나머지는 확률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상태 공간과 확률, 요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계속 나란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나는 확률에 자신 있는데 상태 공간은 잘 몰라. 왜냐면 이 상태 공간은 제어에서 나오고요. 확률은 뭐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야가 다른 분야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지금 요 칼만 필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 드물거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거 좀 힘들어해.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아무튼 최대한 설명해 줄게요. 요 파트는 금방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상태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해줄게. 이건 확률이에요. 확률. P는 여기서는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공분산, 베리언스라고 해요. 베리언스, 그쵸? 그래서 Q는 이건 이제 오차입니다. 노이즈라고 불러요. 노이즈, 오차라고 하면 오차는 좀 이상하다.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죠? 시스템 노이즈라고 불러요. 이거는 시스템 노이즈. 설명 다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확률 쪽이랑 요런 우리 뭐 랜덤 프로세스라는 과목에서 이제 들었던 컨셉이고요. 요거는 자동 제어에서 듣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두 컨셉이 다른데 한꺼번에 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런데 결국 뭐냐면 첫 번째 요 블락에서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컨셉만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수식은 뒤에 설명해 줄게요. 결국 첫 번째 블락에서 하는 일은 자, 빼기. 요 빼기 있죠. 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현재 순간 K에서 K의 바로 직전에 현재를 예측을 하는 거야. 뭐를 예측하냐면 두 가지를 예측을 해요. 하나는 자, 추정값을 예측을 하고 하나는 공분산을 예측을 해요. 오케이? 응? 요 공분산이 뭔지 설명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개를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칼만 이득을 계산합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게 칼만 필터잖아. 근데 칼만 이득, 뭐 칼만 게인이라는 표현이 더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칼만 게인을 여기서 계산하니까 얘가 그럼 뭐겠어요? 얘가 핵심이란 얘기지. 어? 아니 칼만 필터에서 칼만 게인이 제일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통 다른 교과서, 아까 말한 자동 제어 교과서나 저기 랜덤 프로세스 혹은 통신 이론에서 보면 이거는 다 그냥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루돌프 칼만 박사가 이걸 새로 쓴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야. 그런데 칼만 이득 얘는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든 거야. 응? 이걸 유도를 한 거야. 이걸 유도를. 이게 아름다운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니까 요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칼만 이득은 컨셉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자, XK가 이제 출력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떤 이렇게 뿌옇게 돼 있어. 이런 뿌연 어떤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 그런데 대충 이쯤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컨셉은 있어. 그건 개념은 있어. XK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거야. 그거를 여러분 그걸 공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추루값은 여기 있어요. 이건 절대값이야. XK. 응?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아는 방법은 뭐죠? 이전에 얘가 여기 있었어. XK-1이라고 여기 있었어. 그런데 얘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 속도 얼마로? 속도 1m/s라고 합시다. 1m/s로 가고 있었거든. 그러면 한 3초 후에는 여기 있을 확률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만약에 진짜 퍼펙트하다면, 금방 얘기한 대로 뭐가 퍼펙트하냐면 속도 1m/s가 정확하게 1m/s고 정확하게 3초고, 그리고 요때 위치도 정확하게 정말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xk-1이라는 순간에 여기 있었고, 속도도 정확하고, 그리고 이 사이 움직이는 요 사이에 절대 미끄러지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런 적도 없어. 그러면 정확하게 3초 후에는 뭐 다음 순간 k-1 다음 순간에는 분명히 여기 있을 확률이 100%라서 딱 여기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가 정확하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 근처인 것 같은 데가 내가 추정한 값이지. xk-1의 추정값이야. 이건 누가 한 거야? 여러분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여기 있는 거 확실해? 그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뭐 100% 확실하진 않고요. 대충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니까 요 근처 아닐까요? 요 근처. 이거야, 이거, 여러분. 요 뿌옇잖아요. 요 뿌연 xk-1의 추정값을 주의로 해서 뿌옇게 내가 이렇게 마커로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요 얼마만큼 요렇게 퍼져 있는지가 분산인 거예요. 이게 분산이야. 오케이? 이게 P예요. K 순간에, 지금 이 경우에는 k-1이라는 순간이겠죠. k-1이라는 순간에 여러분이 추정을 했을 거야. xk-1을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했으니까 이제 위에 헤르스 씌웠죠. 이게 너 정확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요 근처에요 라고 하는 요 퍼짐 정도를 분산이라는 걸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그 분산이라는 요 정도, 퍼짐 정도가 또 시간이 다음 순간이 되면, 그쵸?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요 순간도 여러분은 추정을 해야 되고, 이 추정한 게 여러분 확실해? 그러면 또 여러분도 아까도 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거 이쯤인 것 같은데, 더 퍼질 수도 있고, 그쵸? 더 퍼질 수도 있고, 좀 덜 퍼져서 여기쯤에 모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보통은 더 퍼지겠지. 왜? 부정확한 바로 전에도 대충 부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부정확하게 추정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가는 중간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치? 미끄러질 수도 있고, 바람이 앞에서 불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여기서 생기는 부정확함이 더 더해졌잖아. 불확실성이 더 더해졌잖아. 그러면 더 뿌얘지겠지. 더 뿌얘지죠.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도 칼만 필터에서는 이 시스템이 xk-1에서 xk로 가는 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방향을 A라는 매트릭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에, 여기 도착한 순간에 측정을 해요. 여러분한테 믿을 구석은 이거밖에 없지. 여러분이 이 과거 요 시간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 여기로 이동했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가 눈을 감고 1m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다가
저기 눈을 감고 1m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1m를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 이 중간에 이런 막, 정확하게 갈 수도 없고, 중간에 약간 휘청거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순간에 저 눈을 감고 1초 움직이고 나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저는, 몇 콤마 몇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 없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런데 요 순간에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예요. 이거 끝이야, 여기야. 이게 바로 그 지금 얘기한 이 절차인데 이것만 하면 아무 의미 없죠. 오차 계속 증가하고요. 분산이 증가하겠죠? 응? 애매함 정도, 불확실한 정도가 더 커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착해서 눈을 떠. 그리고 여러분 눈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을 찾아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센서를 사용합니다. 센서를 활용해서 주위를 살펴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아까 추정했던 이 값이 XK 추정값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측정을 했더니 ZK 현재를 측정을 했더니 조금 다른데? 그쵸? 그럼 뭐예요? 측정값을 통해서 뭔가 XK의 요 값을 추정할 수 있겠죠? 왜? 센서 눈을 통해서 야, 나 지금 내가 여긴가 봐 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 이 K라는 순간에 눈을 떠서 정보를 다 받았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현재 순간에 내 위치가 어딘가 보다 추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핵심은 여러분이 눈을 떠서 주변을 봤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 위치를 XK를 알 수는 없어요. 이 칼만 필터의 기본 전제는 여러분이 눈이든 뭐가 됐건 어떠한 센서를 써도 정확한 내 값을 알 수 없어. 추정할 수 없어. 그게 기본 컨셉이에요. 왜? 센서조차도 오차가 존재한다.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눈을 뜨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와중에 또 눈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또 약간 그쵸? 뭐 햇빛이 비쳐갖고 눈이 부셔갖고 저쪽이 정확하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센서의 또 한계, 센서의 또 노이즈도 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XK를 갖고 ZK를 갖고 XK라고 하는 절대 추론값을 알 수는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추정값만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죠. 센서에서 나온 요 추정값과 이 XK-1을 이용해서 예측한 요 추정값 XK 요 값과 요 값이 여러분은 뭘 더 믿음직스러워? 둘 중에 뭐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자, 얘는 바로 전 타임에 눈을 감고 움직였어. 해갖고 다음 순간에 여기 왔네? 여기 올 거야? 라고 눈을 감고 추정을 한 거고 얘는 K라는 순간에 눈을 떴어. 눈을 떠서 이렇게 두려번 봤어. 그랬더니 ZK가 나온 거고 이걸 기준으로 여기 추정값을 계산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봤더니 센서에서 들어온 ZK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추정했던 요 XK 요 햇과 아까 눈을 감고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여기 한 발자국이든 요렇게 움직여서 요 XK 추정값과 비교를 딱 하는 거야. 그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 거지? 라고 보는 게 칼만 이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믿음직한 거를 더 많이 쓰면 되겠죠. 이건 저주파 통과 필터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둘 다 XK를 추정한 값이야. 둘 다 XK를 추정한 값인데 뭐를 더 믿을 거냐라는 거야. 얘를 둘 다 합은 항상 100%고요. 그러니까 얘를 70%만 믿고 즉 0.7만 믿고 얘는 0.3 혹은 30%만 믿을게요 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50대 50으로 할게요.
혹은 나는 얘는 눈 감고 움직여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얘는 0.1만 믿고요. 나는 여기를 0.9만 믿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딱 도착해서 눈을 떴는데 캄캄한 밤이야. 오! 아무것도 안 보여. 더 안 보여. 그러면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는 아무 쓸데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0.21이 뭐야? 0.01로 떨어뜨리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최소한 그래도 요 전에 요 xk-1이라고 하는 값을 추정을 해서 그걸 갖고 내가 움직였으니까 그래도 부정확하지만 얘가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0.99만큼 믿을게요. 이거야 이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뭘로 조절을 하냐면 바로 칼만 개인으로 조정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딴 건 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수학적인 거고요. 그냥 다 수학이에요. 응? 근데 수학인데 너무나 대단한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유도가 돼요. 이게 막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됐지 했는데 이게 다 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만 이득이 바로 뭐예요? xk 햇을 추정하는데 이걸 추정하는데 자 센서를 통해서 추정한 값과 요 위에 요 시스템에서 추정된 값 요 두 값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야. 요 비율을 조정하는 게 바로 요 칼만 개인이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좀 디테일한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이 수식 자체는 요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쓰겠죠? 뭐예요? 시스템에서 추정한 값과 그 다음에 측정된 잘못했네요. 요거 수식 좀 변경할 거예요. 요거랑 여기 이 두 가지는 요 두 개는 시스템에서 추정한 값이고요. 자, 측정된 값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요 비율 측정된 값, 센서에서 들어온 측정된 요 값을 더 많이 고려를 할 거야? 100%에서 몇 %를 얘를 쓸 거야? 혹은 시스템에서 들어온 요 값을 얼마만큼 더 많이 쓸 거야? 라는 걸 조정하는 게 바로 여기 칼만 개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좀 왜 이렇지? 요건 뒤에 또 다시 유도를 해줄게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측정 값이 더 맞아? 아니면 시스템에서 들어온 값이 맞아? 이거를 계속 비율을 스스로 조정해요. 왜? 요 밑에 바로 스스로 조정하는 요게 나오거든. 공분산, 그 애매한 정도, 현재 순간에 이 애매한 정도를 칼만 개인을 통해서 칼만 개인이 여기도 한번 다시 쓰여요. 이걸 이용해서 공분산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얘랑 요걸 통해서 칼만 필터는 계속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야, 너 측정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아니면 추정한 게 그 시스템의 그 값을 이용해서 추정한 게 정확한 것 같아? 이걸 계속 저울질을 해요. 칼만 개인을 통해서 저울질을 막 하다가 측정이 더 좋아. 그럼 측정 값을 더 많이 고려하고 시스템 측정 값은 영 아닌 것 같아. 별로야. 에러가 너무 많아. 노이즈가 너무 많이 꼈어. 그러면 시스템에서 들어온 값을 이용해서 다음 그 값을 추정한 요게 더 맞는 것 같아. 요걸 계속 비율을 조정해서 쓴 다음에 그걸 스스로 오차 공분산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그럼 이게 또 어디 쓰여요? 이게 바로 다시 피드백 돼서 여기서 또 다시 쓰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 요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K가 다음 시간이 되면 과거 값이 되겠죠. 지나가고 나면 현재라고 하는 K는 시간이 K-1, K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시간이 현재 순간에 다 하고 나서 이건 다 하고 현재 순간에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 이건 그 다음이잖아요. 값은 벌써 나갔으니까 XK의 햇은 벌써 이미 나갔어.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 요 K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계산해? 이걸 계산해요.
이걸 계산하고 나면 얘는 이건 언제 쓰여요? 그 다음 순간에 쓰이니까 pk는 여기서 말하는 요 다음 순간에 과거가 되는 거지. 그쵸? 왜? k 플러스 1이라는 시간에 k는 과거잖아. 이게 k가 되면 얘는 과거가 되죠. k 마이너스 1이라는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pk가 과거가 돼서 여기에 쓰여요. 그러면 공분산이 다시 업데이트, 그 불확실한 정도가 또 업데이트가 돼요. 뭐를 기반으로? 칼만 개인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만 개인만 잘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칼만 개인과 요 추정값, 요 두 개만 잘 이해하면 칼만 필터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금방 설명한 여기 지금 내용이 쭉 있어요. 자, 칼만 이득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된 추정값 요거 측정값 넣어갖고 추정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차 공분산 요거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뭐 그냥 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보면 이 전 슬라이드에서 4개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A, H, Q, R이라고 하는 값이 대문자로 써 있고요. 이거는 파라미터, 매개 그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는 칼만 필터를 실제 구현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필터를 여러분이 쓰겠다 라고 하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AHQR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칼만 필터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거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려면 요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는 H와 R은 센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써 있나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H와 R은 센서에서 나오는 거고요. 센서를 위한 파라미터예요. 센서용 파라미터라고 쓸게요. 그런 말은 없지만 센서용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매뉴얼에 써 있어요. 매뉴얼에 써 있어. 센서 여러분이 사잖아요. 응? 측정 장치를 사잖아. 그 매뉴얼에 써 있어. 아주 친절하게 R은 뭡니다. 뭐 H는 뭡니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지만 R은 그렇게 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H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오케이. 그다음에 A하고 Q는 이건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의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앞장에서 시스템에서 추정된 값과 센서에서 측정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추정한 이 두 값의 어떤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여기서 시스템 파라미터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찾는 거야. 오케이? 이건 찾아야 돼요. 이거는 매뉴얼에 써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여기 써 있죠? 여기 써 있네요. 이 4개의 값을 AHQR 요 4개의 값을 어떻게 여기 선정이라고 여기 써 있네. 선정하는 거야. 선정이 뭐야? 찾는다는 거죠?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찾아도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찾으면 다 알아서 해요. 칼만 필터가 계속 얘기했잖아. 센서에서 나온 정보와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이 비율을 잘 정의해서 스스로 칼만 개인을 통해서 스스로 지가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추정값을 찾아간다고. 그 추정값이 추로값이 되도록 계속 찾아간다고. 그쵸?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AHQR 아주 이상하게만 안 잡으면 지가 알아서 다 찾아가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 막 인공지능 같아. 지가 알아서 막 찾아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 AHQR을 잘 잡으면 정말 그 정확한 값을 잘 선정하거나 찾거나 어디서 잘 정하면 성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가 추정값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추정값이 추로값에 점점 가까이 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여러분이 AHQR을 잘 정하면 되게 빨리 가요. 여기로. AHQR을 너무 엉터리로 잡으면 천천히 수렴해요. 실제 추로값으로. 그런데 진짜 만약에 실수로 이걸 이상하게 잡잖아요. 그러면 엄한 대로 막 그래서 발산해요.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못 찾는다는 얘기죠. XK를 못 찾고 이상한 값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뭐 여기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측 단계와 추정 단계다. 요거 여러분 아마 많은 칼만 필터에 관련된 자료 되게 많이 있는데 교과서도 많고 뭐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통 두 단계로 나누는 건 맞아요. 자, 예측, 프리딕트 하는 단계와 에스티메이션 하는 단계라고 보통 나눕니다. 에스티메이션, 프리딕션 뭐 요 두 단계로 나누는 게 많은데 맞는데 자, 1단계 아까 첫 번째 블럭에서 보면 얘는 예측이었어요. 그쵸? 여기 써 있잖아. 이게 예측이잖아, 이게. 요게 예측이라고 그랬죠? 왜? 빼기 XK의 추정값을 바로 전 순간에 예측을 한 거고 동시에 이거에 요 X라고 하는 요 값, XK라는 값의 애매함 정도, 불확실한 정도, 즉 공분산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를 예측을 해요. 물론 이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요거죠. xk-1 요 전순간에 추정된 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때 요거를 A 매트릭스라고 하는 값을 곱해요. 요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공분사는 그 A 매트릭스와 시스템이 갖고 있는 AHQR 아까 얘기했죠. 이건 정하는 거라고 시스템에 이건 뭐냐면 시스템 에러라고 불러요. 시스템 에러, 시스템 노이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만약에 움직인다. 그럼 아까 저기 사람이 K-1에서 XK까지 움직일 때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눈을 감고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앞으로 1m 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1m라고 생각하고 발을 뻗겠지. 그치? 근데 정말 그게 1m가 맞아? 그쵸?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바람이 살짝 불거나 그럼 약간 몸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쵸? 여러분 눈 감으면 어지럽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을 탁 디딜 때 1m라고 정확하게 뻗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1m를 뻗는데 그 순간에 디딤발은 그렇다 치고 지지하는 발이 약간 미끄러졌어. 뒤로 살짝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끄러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불확실한 정도를 그냥 Q라고 그냥 하나로 퉁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아까 AHQR을 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Q 값은 정하기가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정확한 값을 알면 여러분 미끄럼짐 정도 여러분이 약간 어지러운 정도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냐고. 그치? 쉽지 않아.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AHQR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Q하고 R은 R은 좀 상대적으로 쉽다. Q가 좀 상대적으로 정확한 값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케이? 대신 A는 잘 알아야 돼요. A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R도 이왕이면 R은 당연히 센서에서 나온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센서를 여러분한테 판 그 회사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값을 알려줘요. 그래서 R은 대부분 매뉴얼에 정확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측정도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Q는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뭐 쉽지 않다고 보고요. A는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도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A보다는 뭐 A만큼 쉽게라기보다는 이게 아무튼 경험이 쌓이면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예측 단계, 이거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추정 단계입니다. estimate. 특히 요게 estimate이죠? 추정이잖아요. 추정. estimate이잖아요. 근데 estimate를 할 때 보면 여기 예측도 들어가죠. 여기 예측 들어가고 여기 예측 들어가고 여기 측정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된 값을 갖다 쓰고 칼만 개인 갖다가 쓰고요. 여기쯤에다가 그 다음에 측정된 값 갖다 쓰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블락은 모든 본을 다 갖다 쓰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업데이트.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3단계까지 하면 결과가 한번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다음 미래를 위해서 미리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이거 업데이트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거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다음 순간에 그 다음 미래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라는 순간에 여기서 나온 값, 여기 값, 또 그때 다음 순간에 측정된 값,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또 추정하고 또 나가고. 오케이? 이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시스템의 저 첫 번째 단계, 그쵸? 첫 번째 블락에 해당하는 예측하는 단계인데요. 예측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죠.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즉 A와 PK, 그 다음에 XK의 추정의 미래, 그쵸? 요거에 대한 설명을 맨 뒤에다 놨어요. 그게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맨 뒷부터. 여기 시스템 모델. 자, 이거는 시스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자동 제어에서 배워요. 자동 제어라는 과목 혹은 제어 시스템, 제어 이론, 그쵸? 자동 제어, 제어 이론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작과 한 3학년 학생, 기계과 2, 3학년 학생들이 듣는 거기서 항상 다루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받아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러한 그 장치, 이런 장치들의 모임, 이걸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시스템 모델링 방법 중에서도 상태 공간 표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첫 번째가 더 중요하죠. 이게 바로 선형 시스템의 선형 상태 모델이라고 봐요. 선형 시스템의 상태 모델. 너무 어려워요? 선형이라는 말 그러면 뺍시다. 이건 이제 좀 쉽게 생각합시다. 나중에 비선형이 또 나오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네요. 그쵸? 선형이라고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선형은 입력, 어떤 시스템, 여기 이제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에 입력을 여기 줄 거 아니야? 그쵸?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입력과 출력이 선형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입력을 2배를 주면, 입력을 첫 번째 주다가 그걸 2배로 주면 출력이 2배가 나와? 2배가 나오면 이건 선형적인 관계야. 오케이? 혹은 입력 2를 줬는데 출력 1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입력 2를 줬을 때 출력 2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입력 2라고 출력 2를 한꺼번에 주면 출력 2라고 출력 2가 한꺼번에 나와?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에요. 선형 관계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 쉬워요. 그래서 맨날 선형부터 먼저 설명하는 거야. 비선형은 뭐예요? 선형이 아닌 게 비선형이겠죠? 이름이 앞에 여기 B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선형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선형 시스템이 제일 쉬운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일 어려운 게 비선형이겠죠? 그거는 나중에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랑 파티클 필터, 뭐 언센티드 칼만 필터 이런 거 그건 아니군요. 파티클 필터랑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할 때 비선형 시스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단계죠. 이게 바로 선형 시스템을 쓴 건데, 보통 여러분 우리 저쪽 그 자동 제어나 거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xk 플러스 1. 그러니까 즉 이때는 이제 x를 상태라고 불러요. 상태. 혹은 영어로 state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 state가 뭐냐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야. 여러분은 뭐가 궁금해? 여러분 자동차로 운전해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을 주는 거지. 차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자동차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그치? 여러분이 자동차라고 하는 시스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갖고, 그쵸?
운전을 할 거 아니야. 휠도 돌리고 엑셀 브레이크도 밟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입력은 누가 줘요? 여러분이 입력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입력을 주고. 그럼 출력은 뭐예요? 자동차의 속도, 그쵸? 속도, 방향, 그죠? 핸들을 돌리면 방향이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궁금한, 혹은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쵸? 요 궁금한, 요게 이제 출력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입력을 주면 시스템에 요러한 것들이 바뀌겠죠. 물론 출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줬을 때 바뀌는, 그리고 바뀌는 게 궁금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상태라고 불러요. 맞는 얘기지 않아요? 시스템의 상태, 자동차의 상태가 뭐야? 속도가 얼마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야, 지금 자동차 상태가 어때? 그러면 여러분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자동차 가격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안에 무슨 온도가 몇 도인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 자동차 어때 지금? 상태가 어때? 그러면 지금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혹은 지금 방향이 얼마인지, 혹은 지금 자동차의 위치가 얼마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상태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xk 플러스 1, 즉 뭐예요? k 플러스 1이라는 순간의 상태는 바로 이 전 순간의 상태에다가 a라고 하는 선형적인 행렬을, 매트릭스 행렬을 곱한 거에다가, 이제 원래 여기는 빠져 있는데, 입력에 대한 k라는 순간에 여러분이 입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을 준 거에 대한 어떤 행렬, 매트릭스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낀다라고 봐요. 이거를 요 WK를 시스템 잡음, 여기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를 여러분 요렇게 써봅시다. 상태가 아까 속도, 방향, 위치라고 했잖아요. 속도도 이제 기호로 쓸게요. X방향으로 속도, Y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향도, 방향은 세타니까, 세타라고 할게요. 방향은. 각도. 그죠? 그 다음에 위치? 그러면 PX, P라는 게 포지션이라는 의미라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저기 공분산 P 말고요. 그럼 PY라고 볼게요. X의 위치, Y의 위치. 이렇게 한 5개가 궁금하잖아. 이런 5개의 상태를, 그러면 얘는 뭐라고 봐요? x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호는 내가 이거 하나를 썼지만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5개가 있네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봐요. 이런 거를 열 벡터. 한 줄로 서 있죠? 한 줄로? 그래서 얘를 열 벡터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열 벡터라고 쓴 거예요. 컬럼 벡터. 컬럼이라는 게 이렇게 컬럼이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지금 k 플러스 1 시간, 그쵸? k 플러스 1이라는 순간에 궁금한 거잖아. 그쵸? 요게 k 플러스 1, 여기 k 플러스 1, 이게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 바로 요 전 k, y의 k, 세타의 k, px의 k, py의 k, 요 미래에 바로 요 k 플러스 1이라는 순간의 상태는 요 전 상태에다가 무슨 관계일까? 그쵸?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속도 입력을 안 줬어. 엑셀을 밟거나 이러지 않았어. 그러면 속도는 x방향이 진행 방향이라고 봅시다. 진행 방향으로 속도 x는 x방향. x방향으로의 속도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얘랑 같겠죠? 그럼 1인 거야. 그 다음에 x방향의 속도하고 이게 이제 y방향이라고 합시다. y방향의 속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랑 상관없잖아. 그 상관없으면 0이라고 써주면 돼요. 오케이? 각도도 영향이 없고,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도 영향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0, 1, 0, 0, 0, 0, 0, 1, 0, 0. 그쵸?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약에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응? 요 X방향으로의, 이건 포지션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다르지. X방향으로의 위치는 속도에다가
그치? X방향으로의 속도에다가 요 P, X의 K 플러스 1은 어때요? 원래 위치에다가 X의 K 플러스 속도, X방향으로의 속도, 그쵸? K 곱하기 델타 T 하면 되겠죠? 맞아요? 바로 미래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잘 써줘야지. V 여기에다가 델타 T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해야지. 그 다음에 0, 0, 0 여기는 1, 0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써주면 얘가 요 중간에 얘는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요게 요거고요. X의 K 플러스 1의 열벡터, 컬럼 벡터고 XK가 얘고요. 얘가 바로 A 매트릭스인 거예요. 이게 A 매트릭스인 거예요. 이게 A 매트릭스. 오케이? 이런 거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상태 공간으로 표현했다. 혹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요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뭐 여기 뒤에다가 입력을 넣을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는 XK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진행 방향으로 어떻게? 여러분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가속도를 한다는 얘기겠죠. 속도를 가한다, 증가한다. 그게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주면 그쵸? UXK 플러스 1, 뭐 저저저고 이게 몇 가지 그걸 해서 여기다 입력을 넣어주면 또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는 B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B 매트릭스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요 칼만 필터 할 때는 원래는 B도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입력은 없다. 입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현상 유지겠죠? 입력이 없으면 상태가 그냥 유지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엑셀을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가던 대로 그냥 쭉 가겠죠.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뭐가 존재해요? 마찰도 존재하고 바람에 앞에서 바람 부는 것도 존재하고 뭐 도로가 약간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만히 엑셀을 안 밟고 난 자동차의 입력을 아무것도 안 줘도 조금 상태가 변하긴 해. 속도가 줄어들거나 위치는 당연히 바뀌겠죠. 속도라고 하는 상태는 변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상적인 경우에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K는 이런 모든 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노이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엔진이라는 게 있고 엔진이 열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건 좀 이상하구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바퀴의 마찰, 바람 이런 영향 때문에 시스템 잡음이 낀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낄 수 있다. 그쵸? 그걸 통해서 상태가 약간 바뀔 수 있다. 다음 상태가 이런 노이즈의 잡음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잡음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원래 상태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지만 노이즈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가 요게 있어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건 아까 측정한 거죠.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측정한 값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도계, 자동차가 움직인다. 자동차가 움직이면 이제 ZK가 속도계예요. 이게 속도계야. 아까 그 예제를 들면 속도계라는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내요? 측정된 속도를 알 수 있죠. 측정된 속도. 실제 속도는 아니지. 여러분 진짜 속도는 자동차 밖에서 정확하게 속도계로 재야 되겠죠. 이렇게 스피드건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서 저기 경찰들이 밖에서 이렇게 스피드건이랑 이런 걸로 쏘면 그게 정확한 거의 물론 100%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 그게 정확한 거고 여러분은 차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뭘로 봐요? 속도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계를 이용해서 측정된 속도가 ZK인 거야.
그러면 이 ZK는 뭐를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측정했을 거 아니야. 아까 뭐 속도든 위치든 뭐 이런 것들을 XK를 그쵸?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실제의 상태와 측정된 값하고는 뭔가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H라고 여기서는 이 칼만 필터에서 H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속도계 바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0km, 50km, 이게 이제 100km 이렇게 써 있어.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그러면 바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몇 도로 보는 거야. 이게 한 100도? 100도. 그러니까 속도계에서 측정된 속도가 아니라 측정된 값은 100도야. 바늘의 이 돌아간 정도가 100도인 거야. 그럼 이 100도가 실제 속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측정된 속도 XK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속도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긴 해요. 1도가 1km입니다. 2도는 2km고요. 그러면 50도가 움직이면 50km입니다. 그러면 100도가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100km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도가 1km/s의 요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H라고 본 거라고요. 실제의 속도와 혹은 위치와 측정된 센서에서 측정된 값, 숫자 이게 어떤 관계냐 이런 거지. 그게 H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쵸? 시스템 에러라고 하는 아까 WK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에러가 존재해요. 센서조차도 에러가 있다, 그러니까 오차가 있고 노이즈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를 VK라고 측정 잡음이라고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메저먼트 노이즈, 이거는 시스템 노이즈, 이건 메저먼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혹은 센서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센서조차도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하다못해 그 속도가 아마 이 자동차에서 속도계는 바퀴가 회전하는 거를 측정을 해갖고 속도를 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웃긴 게 자동차가 트레드밀 여러분 알고 있죠? 트레드밀에서 막 돌잖아요. 자동차를 트레드밀에 올려놓고 여기 트레드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트레드밀 위에다가 자동차를 이렇게 올려놓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안 움직여. 근데 바늘은 막 100km라고 움직여.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오차잖아요. 그건 완전 이상한 거지. 그치?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그쵸? 여기 트레드밀에서 바퀴 물려갖고, 얘가 이렇게 돌면, 얘도 반대로 돌아갔고,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여러분 자동차, 런닝머신, 여러분 체육관에 있는 런닝머신이랑 똑같은 기계가 자동차에서도 가끔 쓰이거든요. 뭔가 측정할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가 바퀴가 돌아가는 걸 측정하는 센서의 값은 실제 자동차의 속도와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잡음을 VK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그거죠. 그러면 설명을 책을 따라 다시 갈까요? 설명은 대부분 했고요. 컨셉은 대부분 다 설명했고 이제 어떤 공식에서 나오는 요 공식들 값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고 바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정 단계 아까 이 네모칸 봤을 때 2, 3, 4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추정 단계라고 했고 근데 거기서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식이 세 번째 블럭에 있었는데 요게 뭘까? 요 모양이 뭘까? 이건 칼만 개인이라고 불렀고 요것과 요것은 추정에서 나온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측정으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이 식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풀어봤어요. 즉 뭐냐면 요 괄호를 요렇게 계산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했어요. 얘랑 묶어갖고 요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i는 여러분 단위 행렬입니다. 약간 숫자로 보면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대신해서 단위 행렬을 이제 갖다 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1 빼기 k라고 보면 돼요. 1 빼기 kh. 근데 이제 조금 쉽게 하려고 h를 1이라고 생각합시다. h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z는 hx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게 h가 1이다. 이건 뭐죠?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X를 상태를 바로 그냥 측정한다는 얘기죠. 아까 뭐 계기판 얘기했는데 만약에 계기판이 이렇게 해서 바늘로 된 계기판이 아니고 뭐 0kg에서 뭐 100kg라고 하는 이제 바늘로 된 계기판이 아니고 100kg, 50kg 이게 바늘이 아니라 디지털이야. 디지털 계기판이야. 그러면 여기 90이라고 딱 써 있으면 그냥 그거 90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측정된 90이라고 하는 값이 실제 속도하고 1대1이죠? 그러면 h는 1이라고 보기 쉽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여도 뭐 GPS 같은 센서를 쓰면 위치가 정확하게 몇 콤마 몇 딱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를 단위 행렬 혹은 1로 가정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가정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I 매트릭스 혹은 1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많이 봤던 거죠. 왜? 우리 그 강의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게 저주파 통과 필터랑 지금 보고 있는 얘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비슷하게 만들려고 저주파 통과 필터의 알파를 1 빼기 K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K는 0하고 1 사이겠죠? 알파도 0하고 1 사이고요. 그럼 이걸로 대입을 해서 보니까, 얘네? 이거를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칼만 필터랑 비교를 했더니 딱 이렇게 나란히 썼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똑같잖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 1인 거. 왜? 저주파 통과 필터에서는 그냥 1 썼죠. 왜냐면 하나씩 들어오니까. 칼만 필터에서는 I를 쓴 이유는 뭐예요? 상태가 여러 개니까. 이거는 하나만 생각했었잖아요. 이제 설명할 때, 저주파 통과 필터 할 때는 뭐 센서에서 들어온 값도 하나,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값도 하나이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1을 쓴 거고, 여기서는 xk가 상태잖아요. 상태니까 여러 개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개, 열 벡터, 컬럼 벡터라고 했죠. 컬럼 벡터고 센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센서에서 여러 개의 값이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xk, zk는 다 벡터고, kk라고 하는 칼만 그 개인은 여기서는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1 대신에 i라고 하는 단위 행렬을 썼을 뿐이에요. 그럼 몇 바이 몇 단위 행렬입니까? 단위 행렬은 2바이 2, 3바이 3 이렇게 있죠. 2바이 2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3바이 3은 이거죠. 이게 단위 행렬 2바이 2 단위 행렬의 2바이 2 행렬의 단위 행렬이고, 요거는 3바이 3 행렬에,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2라고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3 곱하기 3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 다 통틀어서 i라고 하고, 그럼 얘는 지금 몇 바이 몇입니까?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칼만 개인의 그 차원 몇 바이 몇인지에 따라 다른 거고, 결국 그거는 또 뭐랑 상관이 있어요? 상태가, 너 궁금한 상태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3바이 3. 상태가 4개야? 그럼 4바이 4. 상태가 2개야? 그럼 2바이 2.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과 관련돼서 너무 비슷하니까 저주파 통과 필터의 특성, 어떤 이 수식의 특성을 칼만 필터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결국 저주파 통과 필터에서 K가 하는 일이 뭐였냐? K가 하는 일은 저주파 통과 필터의 현재 K라는 순간의 값은 저주파 통과 필터를 해서 나온, 이것도 이제 그때는 추정값이라고 했었어요. 추정값은
이전 k-1이 이전이죠. 이전에 추정된 값에다가 1-k를 곱하고 그 다음에 현재 들어온 값에다가 k를 곱해서 그 어떤 비율이죠. 이것도 0하고 1 사이고 이것도 0하고 1 사이야. 그런데 합치면 뭐예요? 합치면 1 빼기 k와 k를 합치면 1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1이야. 즉 100%야. 그런데 나눠져 있죠. 그 결국 뭐예요? 저주파 통과 필터의 결과값은, 결과 추정값은 이 바로 전에 시간에 추정된 값과 새로 들어온 값의 비율을 K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K가 만약에 0.9다. 그럼 뭐예요? 이 전에 추정된 값은 1 빼기 0.9니까 0.1만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새로 들어온 값은 0.9, 즉 90%를 고려하겠다. 그 비율을 K로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칼만 필터도 이걸 수식을 조금 변형해서 보니까 세 번째 블락 칼만 필터 그 밑에 추정값 계산하는 거를 보니까 얘도 칼만 개인을 통해서 비율을 조정하는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저주파 통과 필터랑 조금 다른 게 현재의 추정값은 이 바로 전에 추정값 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바로 뭐예요? 아까 이 K고 K-1이고 요때 추정값은 이거고요. 현재 추정값은 이거예요. 그러면 XK의 새 마이너스는 뭐라고 불렀죠? 요 순간이라고 했죠. K라고 하는 요 바로 직전의 순간. 파란색이 낫겠네요. 요 전 순간에 추정된 값이죠. 요때 XK를 추정한 값을 예측을 한 거지. 근데 뭐를 기반으로 했어요? 뭐를 기반으로? XK-1에 이걸 기반으로. 요때 값에다가 A 매트릭스를 곱해서 시스템, 요 행렬 A 매트릭스를 곱해서 K라는 순간에 요거의 추정값은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지. 그치? 그 예측된 값을 요만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얘는 측정된 값이죠. 요 K라는 순간에 이걸 평행한 거예요. 평행한 순간에 요 K라는 순간에 ZK가 측정된 값이 들어온 거지. 이건 이제 ZK-1이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XK의 추정값이 시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측정된 ZK-1이 측정된 값을 여기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요 추정할 때 측정된 값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요 바로 전 단계에서 추정된 값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를 뭘로? 칼만 개인 KK로 이 비율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합치면 I 빼기 KK와 KK를 합치면, 물론 이제 이건 뭐 I니까 뭐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합치면 I라고 하는 단위 행렬, 즉 1이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 비율이 조정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주파 통과 필터랑 칼만 필터랑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네요. 맞아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쓴 거고, 단 차이가 있어요. 뭐냐? 여기서 저주파 통과 필터에서의 K는 요 전에 슬라이드를 보면 K는 이거를 또 옮기면 알파 빼기 이렇게 되고 1 빼기 알파죠? 그쵸? 그런데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알파는 여러분이 그쵸? 내가 결정이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값으로. 우리 저기 예전 슬라이드에 예제 보면 이거 뭐 0.7 결정 끝. 그쵸? 0.7로 여러분이 쓰는 순간에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7로 쓰는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나는 이걸 0.7로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쓰는 순간에 이걸 0.7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0.3이 돼버리죠.
그럼 뭐예요? 아, 이전에 추정된 값은 70%만 고려하고 새로 들어온 값은 30%만 고려할게요 라고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칼만 필터에서는 핵심이 요겁니다. 요 KK라고 하는 요 칼만 개인이 저주파 통과 필터와 다르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얘는 K가 고정, 알파랑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고정, 저주파 통과 필터에서는 고정, 얘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게 기가 막힌 거야. 아까 칼만 개인 이제 수식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요 바뀌는 게 칼만 개인 두 번째 블락에 있는 칼만 개인 그 수식 하나로 바뀌는데 그 수식이 아주 기가 막힌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칼만 개인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는 0.7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0.5였다가 어느 순간은 0.1이었다가 어느 순간 0.9였다가 이렇게 스스로가 바뀌면서 XK의 추정값이 실제 XK가 되도록 이걸로 수렴하도록 이 KK라고 하는 요 칼만 개인이 계속 바뀌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통화, 그쵸? 변화는, 여기 써 있네요. 제목이. 변화는 가중치. 왜,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이거 이제, 그래서 요 칼만 개인, 요 KK가 바뀐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정도가 딱 여기 나오네요. 칼만 개인. 그럼 이 수식이 이제 핵심인 건데, 이 수식이 여러분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오케이? 이 수식을 조금 요렇게 써볼게요. KK를 이꼴 원래는 여러분 이것도 매트릭스고요. 이것도 매트릭스고 매트릭스라서 원래 매트릭스에서는 나누기가 없죠. 그렇지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H라는 걸 그냥 곱해줄게요. 슬쩍. 여기다 양변에다 양변에다 곱해줄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의 수식의 의미는 이것과 이것의 합 중에 이 앞에 있는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얘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 R을 아까 뭐라고 불렀었죠? 센서, 측정 오차, 메저먼트 노이즈, 맞아요? 그 센서에서 나오는 측정 오차라고 불렀어요. 혹은 메저먼트 노이즈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센서가 갖고 있는 센서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이상한 불확실성이야. 그치? 센서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또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센서 자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뭘까요? PK. PK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시스템이 갖는 불확실성. 그쵸? 그런데 여기가 HH를 곱한 이유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설명하겠지만 H라고 하는 건 아까 Z와 요 관계였죠. 이건 뭐예요? 측정된 값과 실제 시스템의 상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H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센서에서 나온 값인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럼 차원이 안 맞지? 응? 그러니까 센서에서 아까 저기 속도계 얘기했었잖아요. 속도계 얘기했을 때 얘는 만약에 아날로그 속도계라고 하면 얘는 속도가 각도로 나오는데요. 불확실성도 그럼 각도로 나오겠죠? 오차도
저기 뭐 0도에서 뭐 1도, 2도, 3도 가는데 거기서 오차가 발생하면 노이즈가 끼면 그것도 뭐 0. 몇 도, 0. 몇 도, 뭐 2도, 3도 이런 오차로 나오겠죠. 그런데 PK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불확실성은 만약에 그게 속도라고 하면 뭐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나 시속이나 초속이나 초속은 안 이상하다.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은 왼쪽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고 이쪽은 디그리로 나오면 불확실성조차도 그거 안 맞잖아. 그럼 뭔가를 하나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요 H가 실제 속도를 각도로 맞춰주는 어떤 변환해주는 매트릭스잖아요. H가. 그러니까 그 H 매트릭스를 통해서 시스템의 불확실성의 그 값을 요 센서가 갖고 있는 각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의 불확실성을 각도의 불확실성으로 바꿔주는 매체가 H인 거죠. 그거를 곱해줘서 결국 뭐예요? 이 두 개의 불확실성의 차원을 맞춰주는 거야. 같은 각도, 이거의 각도의 불확실성, 이것도 각도의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불확실성의 비율분의 뭐예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인 거죠. 그 비율을 여기는 칼만 게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칼만 게인이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칼만 게인은 비율이야. 뭐의 비율이에요? 특정 센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비율 중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불확실성의 비율을 칼만 게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칼만 게인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칼만 게인이 크다는 얘기는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거죠. 센서의 불확실성보다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 그럼 칼만 게인이 작다. 칼만 게인이 작다는 의미는 뭐예요? 센서에서 나온 불확실성이 더 크다. 시스템의 불확실성은 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한쪽에서는 측정된 센서의 불확실성이 있고 한쪽에는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있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 눈을 감고 걸어가는데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불확실해. 그게 시스템 불확실성이죠. 눈을 감고 한 발자국 1m를 갔어. 그리고 눈을 아직 안 떴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불확실한데? 그건 무슨 불확실성이에요? 그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야. 왜? 내가 눈을 감고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데 내가 그거를 당연히 센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시스템이니까 나는 저기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미끄러지거나 혹은 휘청거렸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해서 생긴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측정을 했죠. K라는 순간에 측정을 했어. ZK를 알았어. 그 ZK를 갖고 눈을 갖고 이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나의 XK 현재 위치는 XKO 추정된 값은 이거구나. 그쵸? 그렇지만 그 센서조차도 눈도 햇빛이 비치거나 어둡거나 여기 안개가 꼈거나 그러면 불확실하잖아. 그 두 개의 불확실성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뿌예 검해. 그러면 눈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내가 눈을 떠보니까 시커매 컴컴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 위치를 추정을 했어? 센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 그 센서를 갖고 여러분이 현재의 위치를 추정할 거예요? 한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안 믿겠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크면 센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나는 그 값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라는 그 비율을 칼만 필터로 구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왜 여기다가 H를 안 써서 수식을 헷갈리게 만드냐? 그치? 그거는 뒤에 가서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칼만 필터는 이거 했네요. 자, 요것도 오차의 공분산, 요것도
맨 마지막 단계인데요. 공분선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칼만 개인을 썼는데 이게 왜 됐는지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에서는 5차 공분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정말 일반적인 5차 공분선에 대한 내용만 슬쩍 얘기하고 끝나요. 응.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예측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컨셉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강의 자료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좀 찾았는데, 자, 찾은 걸 한번 봅시다. 이거네요. 자, 이건데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또 여기서 말하는 P는 좀 다른데 이게 다른 자료니까 여러분 저기 요 기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도 Y가 나오네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상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걸로 의미를 쓸 수 있게 합시다. 자, 이렇게 어떤 X라고 하는 안 써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써지나? 안 써지네요. 아이고 미안하네. 아무튼 여기 보면 자, 여기 n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뜻입니다. 정규 분포예요. 이 정규 분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요 x 애들이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xk라고 하는 요 값은 혹은 추정값이 됐건 뭐가 됐건 얘는 그 정규 분포를 갖고 있어요. 얘는 정규 분포 혹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고 얘는 평균을 갖고, 그쵸? 평균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라고 하는 분산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k를 값을 써주면 여기 x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보면 자, 얘가 이게 이제 분포예요. 이쪽이 분포야. 그러니까 너 위치가 어디야? 이런 걸 물어본 거지.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내가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한 3m에 있어. 근데 너 그거 확실해?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측정을 했다 치고 혹은 뭐 계산을 했다 칩시다. 한 번 했더니 한 요쯤에 한 번, 이거 분포니까 이게 횟수라고, 분포 혹은 횟수라고 봅시다. 처음에 했더니 나 여기 있는 것 같아. 한 번 다시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측정했거나 계산했더니 3.1m쯤에 있는데 그럼 여기가 한 번 있겠죠? 다시 측정했더니 2.9m에 한 번, 2.9m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한 번 있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평균은 뮤라고 하는 평균은 3m일 수 있어. 평균은 3m지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의 이 분포, 이 불확실성은 요 폭으로 결정이 돼요. 즉 이거랑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평균을 내면 가운데 중심값 요 평균을 내면 똑같아요. 얘 뮤와 이게 이거라고, 여기 새로 다시 씁시다. 이거하고 뮤는 같아요. 그런데 얘는 시그마 1이고요. 얘는 이제 시그마 1 제곱이고 얘는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이게 분산이야. 이게 분산. 이것도 분산이고.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평균은 뮤는 똑같아. 평균은 똑같지만 분산이 다르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뭔가 어떠한 평균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포되는 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정규 분포의 요 폭에 해당하는 요게 분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표현된 경우에 그게 이거죠. x를
평균. 그다음에 여기 시그마라고 이렇게 썼네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가, 이것도 시그마예요. 이것도 시그마죠? 이것도 시그마예요. 근데 이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고 이건 소문자 시그마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뭐 적분 아니,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시그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x가 요렇게 이런 정규 분포를 갖는데 가우시안 분포라고 돼요. 같은 얘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같은 단어예요. 자, x가 이런 평균을 갖고 이러한 분산을 갖고 있는 정규 분포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x가 아까 말한 대로 A 매트릭스와 뭐 B는 뺍시다. B는 그냥 입력은 아니, 입력이라고 볼게요. AX 플러스 BU라고 아까 썼었죠? 아까 우리가 상태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썼지 않았어요? x의 K 플러스 1은 AX, 다시 쓸게요. AX K 플러스 BU라고 썼잖아요. 여기서 U 잠깐 지우고 이거 다음 거를 Y라고 썼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 AX B X의 X가 정규 분포를 갖고 있고 그거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을 때 Y는, 즉 AX 플러스 BU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 그 상태 방정식을 거친 그 Y 결과는 어떠한 정규 분포, 확률 분포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뮤x 자리에다가, 그쵸? x 자리에다가 여기다 뮤 x를 넣어갖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준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를 봤더니 평균은 얘 평균이 뮤 k였으면 혹은 뮤 x였으면 이거를 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거친 그 상태 방정식을 지나고 나면 평균도 a 뮤 k든 x든 더하기 b로 된다.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x 자리에다가 뮤 k 넣어갖고 하면 되네. 그런데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때 그냥 a하고 b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요 분산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느냐는 거지. 시그마 제곱도 그냥 ax 플러스 b로, a 시그마 제곱 더하기 b로 가느냐라고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대입해서 넣었죠. 대입해서 이렇게 연산하고 해보니까 결국 이게 나와. 오! 뭐예요? 많이 본 이게 나온 거죠. 지금 뭐예요? 뭐냐면 시그마, 그쵸? 시그마 제곱 y라고 할까요? y는 a 시그마 x의 제곱에 a 트랜스포즈야. 여러분 이거 t는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행렬에서 대각선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을 마주보고 있는 애끼리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자리만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면 대각선에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대각선은 그대로 둬요. 1, 4. 그 다음에 대각선에 마주보고 있는 애 2하고 3이 마주보고 있죠. 그럼 3하고 2 자리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즈예요. 요렇게 해준다는 거야. 즉, 요 앞에 있는 평균은 A 뮤 플러스 B라고 하는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 형태로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불확실성 정도는 B는 신경도 안 쓰고 B는 관여도 안 하고 A가 양편에 이렇게 A 시그마 제곱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것처럼 해서 넘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렬에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결국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지. 아까 평균이 A 뮤 더하기 B로 간 것처럼 시그마 제곱도 그냥 A 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간 거야. 제곱을 한 거니까. 그런데 행렬에서는 제곱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곱을 안 쓰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 제곱 시그마 제곱 A 트랜스포즈. 그러면 그게 거의 제곱하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야. B는 없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아까 이거죠. 그래서 바로 요런 모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응? 이게 뭐겠어요? P가 여러분 시그마 제곱이에요. 분산이야. 그러니까 요 K-1이 이게 K인 거야. 이거 같은 얘기예요. 정의가 그렇게, 이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같은 거예요. 결국 앞에 여기 이제 바로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xk-1의 예측된 값은 어떻게 움직이면 그냥 a 곱해주면 돼요. 이게 a가 곱해져 갖고 a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xk에 예측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곱해주면 돼.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지. 요 바로 전에 분산이 바로 이건데, 이 분산이 요 A 매트릭스를 거쳐서 다음 상태가 되는 요런 상태 방정식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얘가 갈 때는 바로 A PK-1 A 트랜스포즈가 곱해져서 분산은 간다. 분산은 변한다. 계산이 된다. 이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인 그냥 Q를 더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식은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이식도 같은 걸로 또 이해가 되겠지. 이게 왜 나왔는지, 아까 칼만 개인할 때 이것도 왜 나왔는지. 오케이? 그거고, 결국 왜냐면 이거잖아. ZK가 저기 HXK니까 이거의 분산이 PK였으니까 거기에 이게 이제 H가 곱해져 갖고 측정은 되는 건 맞는데 분산이 어떻게 가느냐는 거지. 그러면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곱해져서 분산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요 파트가 뭐의 분산이겠어요? 측정된 센서를 통해서 본 이걸 통해서 본 바로 상태의 어떤 꼭 반대로 얘기했네요. 상태가 XK일 경우에 그게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칼만 이득에서도 이거 쓰였고, 여기 공분산 예측할 때도 계속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얘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하겠죠. 5차 공분산이 왜 업데이트가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이 책에는 안 나오고 다행히 다른 자료에 이게 나옵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이겁니다. 또 반복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근데 항상 자료가 보면 노테이션이 항상 바뀌어. 여기서는 A 대신에 F를 썼어요.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르게 써요. 사람들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요게 아까 말한 요거죠. 우리 시스템에서 설명한 요거. 요거를 지금 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아니네요.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아까 내가 설명한 요거죠. 미안해요. 첫 번째 줄은 내가 아까 설명한 더는 AXK 플러스 BUK라고 썼는데, 아까 저기 새로운 자료에서는 A 대신에 H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H랑 요 H 다른데, 그치? 근데 아까 그 자료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까 자료 설명할 때는 H가 바로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BU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는 또 BU 뺐지만 여기 대신 여기다가 WK 넣었지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헷갈리는데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강의 자료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있고, 이 밑에 요거는 뭐예요? H를 아예 F로 바꿨네. 쏘리. 여기서 참 F로 했네요. 요 자료에서는 다행이다. F라서.
자, 그러면 아까 말한 P의 K의 요 예측도 F로 만약에 바꿔주면 FPK, 그쵸? 마이너스 1에 F 트랜스포즈 더하기 Q,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행히 그거를 이렇게 쓴 거야, 밑에. 그쵸? 그렇게 쓴 거고. 자, 메저먼트도 아까 이렇게 써줬죠? 그쵸? 측정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한 대로 H, P, H, 그거는 아까 말한 요 강의 자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쵸? 요거 H, P, H, 요걸로 됐어요. 잘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결국 뭐냐면 두 개가 이게 이제 공분산, 여러분 아까 저기 공분산이라네, 소리. 노멀 디스트리뷰션 전기분포 요런 모양이긴 해요. 아까는 내가 요 앞에 있는 요것만 기호만 했는데 실제 수식을 보면 이렇게 이거예요. 뭐 이것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걸로 유도하면 아까 설명했던 공분산 유도하는 식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뭐냐, 측정된 그 ZK에서, 그쵸? 측정된 센서에서 나온 값의 정규 분포를 통해서 얻어진 값과 이 전에 추정된 값을 기반으로 H 매트릭스를 곱해서 얻어진 측정 값과 이 두 개가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둘 다 XK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측정된 센서에서 온 값이고 하나는 시스템의 어떤 그 A라는 매트릭스 곱하고 해서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얻어진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XK의 햇을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두 개의 공통 겹치는 부분,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값일 확률이 제일 높아. 그래서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곱하는 연산이 있어요. 어떻게 연산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실제 식이니까 요거를 곱하면 돼요. 하나에다가는 뮤0 시그마 0 넣고요.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뮤1 시그마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새로운 뮤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이 나와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가 되겠죠? 요게 요 파트가 지금 내가 봐서는 제일 핵심인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잠깐만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쵸? 요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 놓고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자, 결국 하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노멀 이것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는 뮤0 시그마 0를 갖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하나는 뮤1과 시그마 1과 뮤1을 갖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실제 값인 XK의 뮤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새로운 K의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이거일 거라고. 하나는 센서를 통해서 추정된 XK고, 하나는 시스템 모델, 이 전 단계의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추정된 값이야. 그 두 개가 결국 같은 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 두 개가 겹치고 있는, 확률적으로 겹쳐져 있는 요 부분이 제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려고 실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요 식에다가 요게 이제 실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솔직히 나도 이거를 실제 넣어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응? 솔직히 남들이 다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 이거는 쉽지는 않아.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할 거야. 그래도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다가 제로, 여기다가 제로면 여기가 제로, 여기다가 제로, 이거 제로 놓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노멀 디스트리뷰션 x에 뮤1 시그마 1을 넣을 거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시그마 1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1 제곱 x 마이너스 뮤 1 제곱일 거라고. 이걸 연산을 하면 아마 시그마 0 시그마 1의 루트 2파이의 제곱이니까 그냥 2파이겠죠. 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분모가 여기 이쪽하고 이쪽이겠죠. 그러면 자 2 시그마 0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 더하기 2 시그마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뮤 1의 제곱일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통분을 해서 이거 통분을 하고요. 그쵸? 통분하면 2 시그마 0 제곱 더하기 2 시그마 1 제곱 하고 통분한 걸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시그마 1 제곱에 x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0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뮤 1의 제곱을 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줘요. 이거 뭐 하고 정리하고 어쩌고 하면 결국 뭐가 나올 거냐면 요거를 다시 결국에는 계산을 하고 나면 새로운 그쵸? 새로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야. 그거를 우리는 x 뮤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할 건데 얘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뭐냐면 얘가 시그마 이것도 어렵다. 시그마 프라임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프라임 제곱 x 마이너스 뮤 프라임의 제곱이 나올 건데 요 뮤 프라임하고 시그마 프라임이 이거라고. 요 식을 정리를 해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새로운 뮤 프라임은 뮤 제로 더하기 이것분의 요거 뮤1 빼기 뮤2 시그마 프라임 제곱은 그러니까 이건 분산이 요거는 이제 이건 평균값이라고 보고요. 평균이고 요거는 분산이죠. 그쵸? 공분산. 요 분산 값은 요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냥 하나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거는 그래서 뭐 나누기도 되고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일단 이거 그냥 계속 합시다. 여기서 요 파트를 요 파트를 K라고 살짝 바꿔봐요. 여기 약간 비율이잖아. 시그마 0 제곱 더하기 시그마 1의 제곱분의 시그마 0 제곱. 즉 뭐예요? 이거 첫 번째 요 정규 분포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분포의 정규 분포의 분산분의 요거의 분산. 그리고 비율이죠. 분산의 비율이죠. 그걸로 바꿔주면 수식이 위에 두 수식이 요 두 수식이 좀 약간 깔끔해지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새로운 평균은 제일 기본 앞에 거에다가 어떤 개인에다가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고 뮤0가 되고 분산은 새로운 분산은 기존 요 분산에다가 빼기 K의 요 분산 요 분산을 곱해준 게 되네. 그쵸? 짐작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거는 스칼라에서 이제 값으로 쓴 거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값 하나잖아요. 분포 이거 하나에 대한 거고 행렬로 바꾸려면 이제 값이 여러 개니까 아까 말한 상태가 x가 하나가 아니고 이거 지금 x는 여기서의 x는 지금 하나죠. 축이 이 축 하나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x축이 이게 축이 하나가 x1축, x2축, x3축 이러면 뭐가 돼요? 요 분포가 입체가 되겠죠? 그 입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쓰면 행렬 혹은 벡터로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요 윗부분의 요 내용을 행렬과 벡터로 다시 표현을 해주면 요게 바로 그쵸? 요게 바로 아까 말한 어디 있어요? 자, 이게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써주면 바로 미안해요. 다시 써주면 요게 바로 요거야. 이거 너무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요 뭐죠? 공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걸 다시 써주면 이거에 지금 우리는 이거 요거를 P라고 썼어요. 이 책에서는 이걸 P라고 썼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 이거로 쓰고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자료를 여러 가지를 섞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정리는 내가 하긴 해. 요거랑 다 같은 공분산이야. 이거 다 분산이에요, 분산.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지금 책처럼 쓰면 그쵸? P의 K 그쵸? 빼기 K의 PK가 새로운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새로운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요 마지막 식이 되는 거지. 그치? PK의 PK 좀 차원을 맞춰서 다시 써주면 어디 갔죠? 여기 있나요? 이건가요? 여기 K-1이 아니라 미안해요. 여기 예측한 거. 요 바로 K를 자 계속 얘기하죠. K가 있고 여기 K-1인데 요 바로 전 순간에 요 순간에 요거를 예측한 거야. 뭐를? 공분산을 예측을 한 거야. 그 값을 요 공식을 써갖고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온 그 수식이 맨 마지막 블럭 중에 저기 4라고 써있는 블럭이 바로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 거고, 그런데 교수님 얘랑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여기에는 H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H가 하나 들어가 있죠? H가 왜 들어갔어? 아까 요거 할 때, 그치? 요거 할 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왔다 갔다 써서 좀 헷갈린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앞서 설명한 그 공분산의 그거를 맞추려면 뭐가 공분산이? 이거는 공분산이 아니지. 공분산의 비율을 하려면 제대로 쓰려면 HP H 트랜스포즈 더하기 R분의 HP H 트랜스포즈를 써줘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식에는 H가 빠졌죠. 그래서 실제 공분산의 비율로 표현하려면 H를 여기다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분산의 비율인 거지. 칼만 개인에다가 H를 곱해줘야 공분산이 되는 거라서 요게 합쳐서 공분산인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실제 칼만 개인인 거지. 어떻게 보면. 칼만 개인을 제대로 공분산의 비율로 만약에 정의를 했다면 요게 칼만 개인인 거고 여기도 칼만 개인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줬어야 되고 그쵸? 이러면 다 맞죠. 이러면 모든 수식이 완벽하게 지금 설명한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좀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요 뒷부분에 뭐 간단한 시스템 모델 나오고요. 너무 중요한 거야. 칼만 필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